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송신자, 양 끝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끝에 정보를 보내는 송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송신자로부터 쭉 해서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신자 측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송신자 측으로부터 수신자 측으로 이동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송신자 측에서 수신자 측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크게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비유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친구한테 선물을 잘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을 잘 포장을 해서 친구한테 보낸다고 할 때 이 선물을 정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친구 생일에 맞게 이제 택배가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 막 준비를 해서 지금 택배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선물을 잘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예쁜 선물을 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 얘를 친구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택배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직접 전달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택배를 이용을 해서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택배를 이용을 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꼭 바로 보내기는 어려워요. 선물을 전혀 이렇게 포장도 하지 않고 선물을 있는 그대로 보내면은 뭐 보내다가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소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곳으로 배송이 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는 박스에다가 잘 포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박스를 구해서 예쁜 선물을 넣고 포장을 하고서 그리고 친구 주소도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친구 주소를 알아봐서 택배 상자에다가 친구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를 이제 밖에다 내놓으면은 택배 회사에서 그 물건을 가지러 오겠죠. 이제 친구한테 그거를 전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렇게 선물을 예쁘게 박스에다가 포장해서 거기에 주소를 적은 것까지가 이제 입력 변환. 첫 번째, 일단 선생님이 선물을 잘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킨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변환을 시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배송해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송신이에요. 얘가 잘 보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박스 안에다가 선생님 잘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체를 거쳐서 이 선물이 선생님 친구네 집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매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 대중매체 이런 말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 매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해주는 수단을 우리가 매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중매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 아니면 뉴스, 신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정보를 한쪽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대중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도 접하고요. 신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뉴스를 접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걸 우리가 매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택배를 친구한테 전달을 할 때 그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그러니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면은 뭐 택배회사 직원분들,
우체국 회사 직원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매체가 되어서 선생님의 선물이 친구네 집까지 이렇게 잘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내게 되면, 택배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요. 이런 택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전달을 해주시겠죠. 거기 택배에 적힌 주소대로. 그러고 나면은 잘 보내주고 친구네 집까지 잘 택배가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수신이 되겠습니다. 수신을 해요. 친구가 택배를 수신을 했는데, 수신을 하고 나면 아까 선생님이 택배를 잘 포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잘 보낼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잘 포장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냈던 선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 선물을 보기 위해서 택배도 풀고 포장도 풀겠죠. 그런 식으로 이 수신자는 선생님 친구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원래 선생님이 포장했던 선물의 형태로, 원래의 선물의 형태로 되돌리는 과정인 마찬가지로 변환 단계가 또 필요하겠죠. 아까 선생님이 잘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포장을 풀르는 거, 그거를 마지막 5번째 변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택배 상자 안에다가 선물을 집어 넣었죠.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소통을 할 때도 이것과 비슷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보, 예를 들어 뭐하니 지수야를 친구한테 전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를 통해서 이 뭐하니 지수야라고 하는 것을 지수한테 보낸다고, 쭉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선물을 택배 상자에 포장해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말 자체가 메아리를 통해서 뭐하니 지수야 라고 크게 얘기하면 메아리를 통해서 친구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죠. 멀리 있는 친구한테 보다 잘 전송을 하기 위해서 얘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형태로 해가지고 이 뭐하니 지수야 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입력 변환, 첫 번째로 일단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 뭐하니 지수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계나 어떤 전송 매체가 알아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 신호로 변환한 것을 이렇게 쭉 보낼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송신을 하게 되면, 딱 보내기 시작을 하면은 이 정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전송 매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전송 매체가 이제 전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얘가 전선이죠. 그래서 이 전기 신호로 변환된 정보가요, 전선을 타고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송신자와 수신자를 매개해주는 매체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신호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따라서 쭉 정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 최종적으로 수신자 쪽으로 이렇게 딱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신자가 일단은 받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아까 정보를 보내기 쉬운 전기 신호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하니 지수야 형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를 이렇게 딱 받아봤을 때 수신자는 자기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또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아까 원래의 뭐하니 지수야로. 그래서 다시 원래의 정보 형태로 되돌리는 게 출력 변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의 과정은 총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송신자 측에서 수신자 측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송신 딱 보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 정보가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이 수신을 했는데 아까 얘가 변환된 형태의 정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정보로 다시 되돌리는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계를 통해서 뭐하니 지수야 라는 이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통신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 예시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친구 사이에 PC 카톡을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컴퓨터로 친구한테 헬로라고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한테 헬로라고 보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요? 일단은 그 창에다가 헬로라고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면은 이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 컴퓨터는 헬로라고 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저장하지 않고 컴퓨터가 쓰는 단어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정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컴퓨터는 0과 1로 된 이진법을 언어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헬로라는 것을 컴퓨터에 이제 PC 카톡에다가 딱 입력을 하고 나면은 이 컴퓨터는 헬로라는 것을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 0과 1 형태로 변환을 해서 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 헬로라고 하는 단어가 컴퓨터 단어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헬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은 일단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게 바뀌는 거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아스키 코드라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는 이제 컴퓨터가 사용하는 그러한 코드를 말하는 건데요. 선생님 아까 헬로를 입력을 했죠. 그럼 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H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H 같은 경우에는 72번이에요. 그래서 0100100 컴퓨터의 언어로 0100100으로 컴퓨터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2는 어디 있죠? 소문자 2. 소문자 2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01100101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L은 여기 있죠. 헬로. 그래서 컴퓨터가 선생님이 아까 입력했던 헬로 이렇게 헬로를요.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런 단어들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H 먼저 오니까 여기 01001000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쨌든 0과 1로 된 단어들로 컴퓨터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컴퓨터만의 언어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아까 멀리 보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가 얘를 멀리 보내기 위한 전기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입력 변환이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기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전기 신호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0은 플러스 5V, 0은 플러스 5V로 바꿀 수 있고 1은 마이너스 5V 이렇게 바꾸는 방식을 채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얘를 갖다가 전기신호로 바꾸어 줄 때 0은 아까 플러스 5V니까 이렇게 1은 마이너스 5V니까 이런 전기신호 얘는 플러스 5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을 하면 이제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 변환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송신을 합니다. 딱 전선에다가 아까 바꿔주었던 그 전기 신호를 이렇게 흘려 보내줘요. 그러면은 얘가 쭉 타고서 매체인 이런 전선을 타고 아까 그 전기 신호가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기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친구의 PC 카톡으로 이렇게 얘가 딱 이렇게 보내지게 되겠죠. 그래서 친구의 컴퓨터에 아까 그 전기 신호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얘는 뭐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플러스 5V 이렇게 쭉 이렇게 된 신호였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다시
얘를 다시 컴퓨터만이 알아볼 수 있는 0과 1로 된 숫자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컴퓨터는 010011110110 뭐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얘를 다시 헬로로 변환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수신자 컴퓨터의 그 화면에 헬로라고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맨 처음에 입력을 변환시켜 주었죠. 전기 신호로. 그러고 난 다음에 보냈고요. 세 번째로 전선을 통해서 이 정보가 이동을 했고, 네 번째로는 친구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얘가 이제 좀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었죠. 얘가 이제 5번째입니다. 그래서 5번째에서는 수신한 정보를 다시 헬로로 바꾸어주는 것이 출력 변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정보통신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대부분의 모든 통신이 다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뭐 이런 거 보낼 때, 문자로 뭐 같은 거 보낼 때 마찬가지로 이 5가지 단계를 다 거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다가 정보통신 기술이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 검색해서 우리가 정보를 새롭게 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와 포털 사이트에 저장된 그 자료 사이에 나와 포털 사이트 간의 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신자가 포털 사이트고 받는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 5가지 단계를 마찬가지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대부분의 이런 통신은요, 이런 5가지 단계를 다 마찬가지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렇게 정보통신의 유형, 전파, 이동통신, 블루투스, 와이파이, 정보통신 과정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정보통신의 과정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팀플 활동을 통해서 얘네를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다음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탐구하는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